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문자가 한 대로 선물 422.5, 423.5, 1포인트씩 때리라고 그랬어요. 요 때린 거는 목표는 418과 19 오면 청산하세요. 그런데 바로 올 수도 있고 또 올렸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데드는 411.5 잡으세요. 421.5. 그럼 421.5 다시 땡기면 끊었다가 다시 뭐 422.5나 423.5면 다시 때리고요. 거기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죽여요. 그러면 418이나 419 오면 또 청산하시고요. 요렇게 선물은 대응하시고요. 옵션은 그냥 느긋하게 이제 푸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단이니까. 콜은 418과 19에 오면 사거나 마감대예요. 그러면 지금 풋은 들어간 종목 데드를 스스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412.5 들어갔다면 1.00 1.00 깨면 무조건 끊어요. 이렇게 전략을 짜서 마감대 오버나잇 전략 세워 드릴게요.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이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말로 구글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와 같이 이 종목에 대한 그래프 분석하지 마세요. 그래프에 어떠한 그래프는 그냥 기술적인 어떤 흐름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기업에 그 설계자가 있는지, 대리인이 있는지, 업황은 뭔지, 그 다음에 지분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BH는 추가 투입하지 마세요. 있는 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뭐 5% 늘리는 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뭐 앞으로 삼성, 물산, 에버랜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런 법률 리스크가 이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머리 쥐나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쪽 연결고리의 거버넌스는 삼성생명, 요거는 뭐 한번 큰 게임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1년 이상 보고 억 단위로 할 수 있는 종목 딱 찍어드리잖아요. 롯데푸드, KCC. 노상 강조하는 거 그 종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롯데그룹 주가 해라. 유통 소비주 해라. 그쪽 아십시오. KCC는 아직까지 저는 작년에 하나시스템 같은 감각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건설인데 건설주는 하나 있어야 그 감각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대장이니까 현대건설은 기본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개 집중하지 마시고요. 현대건설 갖고 집중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시면 나갔다 다시 오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링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구글링 그 호전 시럽을 질문하셨습니다. 호전 시럽. 전 이거 안 합니다. 이거에 대장을 하지 왜 주변을 합니까? 호전 시럽은 스포츠 의류 판매 OEM. 여러분들 이쪽에서 우리가 대장을 이미 선택해 드렸어요. 한세시럽 FNF, 한세시럽 FNF 이런 쪽. 그러니까 중국의 쌍순환 전략, 그 다음에 RCEP 요런 걸로요. 그러니까 이 호전 시럽도 보시면
중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이거 모멘텀 있어요. 여러분들 요가복 만드는 안다르, 얘네들이 70억 정도 해갖고 투자를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뭐 새로운 이걸 M&A 한다면 이걸 M&A 하게 만든 누군가 있을 거라고요. 대리인이 대주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누군가 컨설팅해서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기업 아닙니다. 쭉 보시면. 그런데 저는 안 하겠다는 이유는 얘 대장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국민연금이나 그 일부 자산 큰 운용사나 중소 종목들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다 팔아요. 연기금도 팔고요. 이게 상반기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반기 중에 그 5년이나 10년 동안 얘네들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팔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법인 파트 외국계라든지 이런 걸 오팔 받으려고 눈이 뻘개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국민연금이 카나다에 그 수출하기로 했다 뉴스 호재 나올 때 얼마 판지 아십니까? 요새 보시면 뉴스 호재 나올 때 기관들이 신나게 팝니다. 뭐 200만 주, 몇백만 주씩 팔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뭐 자산운용사 5% 넘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들 금년 상반기까지는 포트 재편하려나 봐요. 대형주로 다 1등주로 다 집중하려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그 내부적인 시나리오도 아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 이게 중소형 중심의 종목장으로 간다면 이런 종목도 볼만해요. 근데 지금 그 매매 주체들의 에너지가 매도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또 그 보시면 우선주 전환 상환한 게 있습니다. 우선주 2017년에 요 계속 상환할 겁니다. 보통주로요. 또 하나 이거 한국투자신탁에서도 팔고 국민연금에서도 파네요. 얘네들 그거를 포커스 자산운용, 얘네들이 대리인이에요. 포커스 자산운용이 요번에 7,800원에 64만 주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 수성자산운용,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투자신탁은 팔고 포커스 자산운용이라든지 수성자산운용이 뭔가 CB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대리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7,800원짜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위치 파악이라든지 호전 실업 위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프로도 위치를 한번 봐요. 이 종목에 대한 내가 투자하는 메리트가 있을 때 먼저 그럴 때 저는 이런 그 구글링을 한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간단하게서 대리인이 있는지 전환사채는 있는지 그리고 이거의 업황은 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뒤집니다. 그러면 큰 데 팔고 작은 애들이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하행했다가요. 작년 10월부터는 바닥 찍고요. 그러니까 전환단가가 7,800원이니까 8,000원 단 딱 찍고 돌린 건 감이 잡히시죠. 관리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11,000원만 넘어가면 두둑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원입니다. 거래량 보고. 그런데 얘 1등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집중해 FNF 보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섬유, 의료,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 있거나 OEM 방식이거나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에 유통, 섬유, 소비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 제가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 호전 시럽하고 비교해 보세요. FNF. FNF. 에너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FNF는 늦으셨어요. 또 한세시럽. 유명하죠? 베트남, OEM 방식, RCF, RCEP, RCEP, CPTPP. 이런 얘기 모멘텀 나오면 여기에 연골고리. 한세시럽. 한세시럽. 같은 종목군을 이렇게 군집현상에 봅니다. 오늘 제법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영업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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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 드십니까? 여기에 이제 근데 호전 실업보다 못한 그 베트남 연골고리에 이런 쪽에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태평양 물산. 저가주죠. 얘는 호전 실업보다 못해요. 요런 네 가지 종목만 딱 비교해 봐도요,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중국의 쌍순환 전략. 금년도는 제가 롯데그룹을 집중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소비주들, 그 다음에 중국이 저는 내년도 동경 올림픽 때까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저는 금년도 주도할 것 같아요. 유통, 소비, 먹거리, 거기에 롯데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쌍순환 전략. 중국이 그 위엔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내수 시장 키우기.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는 중국의 소비자층, 이제 중국도 소비 그 소득이 높아지는 층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비 에너지, 우리와 연골고리, 그리고 중국의 정부의 정책적인 연골고리, RCEP, 그리고 우리나라 친중파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성 에너지 보세요. 한세시럽. 저라면 호전 시럽 사느니 한세시럽 사겠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리고 FNF는 좀 늦으셨어요. 이런 대장주 1등주 하겠어요. 한세시럽도 FNF나 한섬이나 이런 데는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의 화두 1등주 잡아라. 금년도 화두는 1등주 잡아랍니다. 어떤 섹터든. 신원이요. 이거는 태평양 물산급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같은 그림으로 보는데 저라면 신원 팔아갖고 한세시럽이나 롯데푸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는 저가주 피하기. 그러니까 신원은 뭔가 좀 요번 그 감사보고서 내고 뭐 다른 그런 과정 다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죠. 저라면 매매 안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좋은데 매매 안 할래요. 오히려 한세시럽이나 아니면 유통 소비주 중에 대장주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신단가 때문에 그러고 기간 2년 동안 이 종목보다 딴 거 갖고 복구하세요. 딴 거 갖고 복구하십시오. 그게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현대 로템 갖고
가서 같이 오늘 뭐 한세시르만 올라가니까 대장주에서 현대 로템 이동해서 현대 로템 갖고 복구하시든지 아니면 롯데푸드 갖고 복구하십시오. 저는 신원은 매매 대상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30 내지 50% 오랫동안 물려 계신 거 있죠? 제가 최근에 상담원 고객이 한 분 계시는데 종목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그걸 다 털어갖고 롯데푸드로 하나 집중해드렸습니다. 지금 사신단가 20개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이 얽혀진 끈이에요.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얽혀진 끈을 풀어야 뭐 할 때 그 칼로 그냥 딱 잘라버리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못하십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롯데 그룹 갖고 금년은 복구하십시오. 근데 딴 것들은 이미 작년도에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일 못 간 게 롯데푸드입니다. 얘로 다 보세요. 그리고 롯데푸드가 적어도 한 50에서 60만 올 때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금년도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는 방법이 제거법이죠. 네, 롯데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리츠도. 여러분들 보시면 금년도에는 미국 시장에 어떤 끌개가 있습니다. 끌개. 지금 시장의 끌개. 여러분들 금년도 끌개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 쳐다보지 마세요. 미국은 요새 미국이 막 올라도 우리는 다른 모양 보이잖아요. 변동성 전략이거나 삼성전자 갖고 올렸다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부러질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는 미국은 왜 잘 버텨요? 이제 2조 되는 뭐랄까요? 지원책. 이제 민주당 하원만 통과하면 되잖아.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니까 우리도 간다. 착각입니다. 금년은 중국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소비주를 봐야 돼요. 내수, 유통, 소비, 그리고 선거와 연결된 정책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부양책 이러한 부양책이 나오면 얘네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제 재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요새 나스닥 잘 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나스닥 그림 보세요. 나스닥 그림 보시면 요번에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나스닥 한번 보세요.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얘네들 간단히 얘기해서 지원책, 부양책 통과될 때까지 땡겨놓고 재료 노출로 그 다음에 조정할 때 우리는 어떤가를 검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1월 29일 날 요거랑 삼성전자랑 딱 비교하세요. 삼성전자. 나스닥을 옆에 딱 띄워놓고요. 삼성전자 그래프를 옆에 딱 띄워놔요. 우리나라의 최대 1등 종목입니다. 1월 29일 이후에 삼성전자 어떻게 만집니까 얘네들? 그때 뭐 인텔, 파운더리 뭐 여러가지 호재 얘기 나와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월 29일날 겁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 600포인트 빠지고 그래서 아주 폭락하고 막 난리치는데 월요일날 제가 딱 뭐라 그랬죠? 금융투자가 상방으로 돌립니다.
이날. 그리고 그래서 선물이 바닥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보세요. 요날 2월 2일날 꼭 지쳤습니다. 오늘도 자꾸 때리잖아. 올려놓고 때리고 올려놓고 때리고 2월 2 요때가 2월 2일입니다. 2월 2일 날짜를 카운팅 하세요. 근데 미국 차트는 어때요?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어요. 2월 2일날 2월 2일 아까 나스닥 차트 한번 보세요.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직전 고점 높아요. 2월 5일 우리는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 꼭지는 언제예요? 우리는 애플가 지금 나왔던 때 1월 11일 삼성전자 얼마예요? 삼성전자 이때 대비해서는 완전히 지금 박살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사신 분들 85,000원과 95,000원대 수익 난 거 싹 녹는다고 그랬어요. 파생 분석해 드려갖고. 그래서 오히려 롯데그룹이나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나 이런 거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상승 때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얘가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한 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다른 한 축인 현대차, 기아차는 그동안 잘 버텼다가 애플카 노이즈로 한 방에 지금 오늘 빠지는 종목들 딱 코스피 200 종목 바스켓 보면 딱 나오죠. 오늘 코스피 200 종목들 보세요. 기아차 13%, 현대위아 10%, 글로비스 8%, 현대모비스 7%. 매매 대상에서 제시켰던 종목들입니다. 아직도 사지 마세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중하는 게 제거법.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종목을 어떻게 찾냐 이 방법으로 찾습니다. 매매하지마 대상을 먼저 기준을 삼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지마. 매매하지마에는 뭐 부채 비율도 있을 거고 너무 상승해서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걸 제거법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저는 상승 진폭가 122격 그리고 그 테마가 시작점에서 어느 정도 올랐나 이걸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격을 먼저 봐요. 각도도 보고. 그래서 그걸 여름에 3단계로 표현했습니다. 122격이 더블되어 있거나 그 감각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롯데지주 우선 좀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데에는 뭐 롯데 리츠가 관련됐든 그냥 마이너스 되면 여러분들 롯데지주 우선주는 제가 언제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잔파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응도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호텔 롯데 상장 일정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넣어놓으세요. 창고에 넣어놓으세요. 대응도 하지 마시고 롯데 렌탈 상장과 그러니까 우선주들은 진동폭이 오늘 뭐 얼마 움직이길래 그러세요? 이게 하종가 쳤습니까? 20% 정도 변동했어요? 어디 한번 보죠. 롯데지주 마이너스 4%네요. 이런데 뭘 신경 쓰십니까? 이런 걸 왜 신경 쓰세요? 그런 것부터 당금질하고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제가 어떠한 끌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롯데지주우. 롯데지주우를 우리가 언제 팔아드렸습니까? 이런 것들 오늘 이렇게 빠지면 없는 분들은 이런 거 걷어 들어가시죠. 웬 바겐세일이냐. 거래량도 보세요. 거래량도. 뭐 분석할 거래량입니까? 여러분들 롯데지주 우선주는 그냥 9만원 선을 거놓으세요.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9만원 이렇게 급등할 때 매도한 거를 다시 사놓으셨으면 다시 9만원이란 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 계세요. 도 닦으세요. 이런 종목은 거래량도 의미가 없고 그냥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해석하지 마세요. 뭐 800주 거래되는 거 갖고 뭘 해석합니까? 의미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하는 종목 딱 3개나지 5개 정하십시오. 내 전체 자산이 뭐 1억이도 50억 미만에 제가 50억 미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미만. 10개가 넘으려면 50억 이상 핸들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자 키우려면 3개를 집중하십시오. 내 승부수 3개. 그거를 거버넌스로 집중해 보세요. 거버넌스로.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거를 롯데그룹 다 해도 좋습니다.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롯데그룹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이나 KCC 한일시멘트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집중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포트를 집중하세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이미 그거 바닥에서 이미 한 단계 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안 올라간 게 뭐예요? 롯데리츠, 롯데푸드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간 거. 대장주에서. 그런 거를 찾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롯데그룹은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먼저 예 좋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KCC, LG하우시스, 뭐 DL, ENC 우리가 집중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집중 종목 3개나 5개 딱 집중하십시오. 전체 자산이 70%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변주들 있죠. 주변은 중심으로 금년도는 특히 주변은 중심으로 옮겨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심도 중심입니다. 오리온, 농심. 그 중심 중에 우리가 이미 목표 단가 온 거는 녹십자그룹 제외시켰죠. 현대 거버넌스 제외시켰죠. 제외시킨 것만 정확하게 제거법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거법의 기준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데이터를 작년도에 올려드렸어요. 작년도에. 이 데이터 지금 시간 관계상 쫙 설명하기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제거시켰는지. 작년도에 이런 종목들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진짜 고가에 팔아드렸습니다. 수젠텍, DN링크, 시젠, 랩지노믹스 다 반토막 난다니까. 우리 하지마 조건에 다 들어왔죠. 작년도에 9월달에 8, 9월달에 지금 장원 지수는 3,000 넘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반토막 돼 있습니다. 금년 기회 안 줘요. 옆에도 안 가는 게 장땡입니다. 이런 종목도 없더라고요. 지수 올라가는데 금년도 기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제거해갖고 남은 것들 중에 하지마 종목들 제끼고
그러면서 남는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건 어떤가 하느냐? 사는 거는 겨울 패턴, 봄 패턴. 제가 겨울 패턴, 봄 패턴은 어떻게 그리죠? 120 밑에서 이 그림을 갖고 설명했죠. 여기 밑에 단에 120 밑에서 5일선, 11선, 21선 수렴해 갖고 바닥 패턴 보이는 것들. 제가 어떻게 구분했죠? 역별의 단기평선 수렴을 겨울, 봄을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120일에 근접하거나 10% 이내 이격이. 여름 1단계는 한 30%에서 50% 오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준을 38.2, 61.8. 3단계는 더블. 이렇게 구분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넷마블 12만원이 겨울이에요. 12만원. 지금 봄 초가 있고, 농심 아직 겨울이에요. 농심 아직 겨울. 오리온 아직 겨울. 이런 겨울이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한 호흡을 6개월씩 잡아주십시오. 여러분들 한 호흡을, 이게 이제 겨울에서 겨울 6개월, 봄 6개월, 여름 6개월, 가을 6개월. 이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사서 여름에 3단계나 가장 화려한 게 가을입니다. 근데 실전 매매에서는 가을이 가장 위험해요. 가장 아름다운 사과나무가에서 사과가 열매 탐스러운데 뚝 떨어지잖아요. 1월 11일날 애플카, 그게 완전히 극단점입니다. 제가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시켜갖고, 이러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제거법입니다. 상승률 기준으로, 120 이격 기준으로, 상패 기준으로, 부채 비율, 재무구조 기준으로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남는 게 2,000개 중에 남는 게 생깁니다. 남는 것 중에 바닥 패턴 있는 걸 골라서 3개에서 5개 집중. 그리고 뿌려보는 거야. 얘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그래서 100% 넘었어? 아직 30%야? 60%대야? 다 위치도 다를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한번 또 상승 정보 또 뿌려갖고 이렇게 전략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단점에서는 암만 호재가 나와도 나는 매매하지 않아. 제가 녹십자 40만원, SK 이노베이션 30만원. 제가 선을 거드리잖아요. 암만 좋은 얘기 나와도 매매하지 말아보세요. 다치지 않아요.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제 말 듣고 현대모비스 파신 분들, 현대차 저거 애플카 실현 가능성 짱돌 나오면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에, 급락한 다음에 이거 어떡합니까? 늦어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아직까지 태동하지 않을 때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이나 언제 설계해 드렸습니까? 작년도에 설계해 드렸어요. 그럼 똑같이 하나 설계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에다 올려놨나? 제가 아까 올려놓은 게 있는데, 또 이상한 데 올라가 있네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니콜라 사태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대리인들 설계자 큰 애들이 우주항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고해 드려 갖고 여러분들한테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해 드렸다면 지금 뭐 지나간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게임은 끝내 드렸으니까요. 테슬라, 캐시우드, 니콜라, 하나그룹의 거버넌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했다면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다음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여기에 이제 원격진료 민영화,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의학, 이런 것들을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같이 내년 대선용이나 뭐 정책용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 빅데이터는 외국 애들이에요. 원격 진료도 외국 애들입니다. 지금 우주 항공 테마 만든 게 그 캐시우드 그 테슬라 문제 풀어갖고 이제 지네들 돈 벌라고 하는 애들 같이, 여기에 저는 일본이 있어요. 네이버가 카카오가 대장입니다. 네이버. 그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드리잖아요. 금년도에 한축, KCC, 롯데그룹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데이트레이드 종목은 그냥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외한. 제가 억 단위로 하십시오 라고 표현하거나 중심 종목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집중해야 될 종목입니다. 네, 롯데리츠는 아직 겨울입니다. 얘는 신주 상장해서 움직일 겁니다. 신주가 상장돼야 게임할 거 아닙니까? 그때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왜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또 스마트시티 이게 스마트시티가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봉은사 그 삼성 그 일동인가, 여러분들 거기 뒤지다 보면 와, 이분들이 여기 다 집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어? 방송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부지 짓고 거 건설에 그쪽 지역에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이 용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돈 갖고 계신 분들, 암만 돈 많아도 동부 이천동에서 저기 국방부 뒤에 못 사십니다. 거기 못 사세요. 이제 몇 배 더 준다도 안 돼요. 그 용산 에너지 스마트시티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확 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 다음 대선까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빅데이터 요번에 카카오는 떨어졌고 네이버는 붙었고, 여러분들 빅데이터 마이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내 정보가 정부에, 그러니까 내 인식표가 정부에 싹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빅브라더 세당, 내가 딱 들어가면 나의 소득원, 나의 정보 싹 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사고 뭘 특징을 갖고 있고 뭐해서 내가 지나가는 앞에 뭐가 싹 나와요. 그래갖고 사게 만드는 여러가지의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공간, 그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스마트시티가 뭐냐 하면요, 이제 앞으로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니 거로 놓으면 용산과 여의도 한강라인 스카이라인 다 바뀔 겁니다. 10년 안에. 삼성동 스카이라인 확 바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커지나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벌써 알박기 하신 분도 많고, 그 에너지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뭐냐, 이거를 현대건설, 현대로템, 제가 왜 현대로템을 집중하냐, 이게 북방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저 전기차 안 삽니다. 왜 안 사요? 뭐 테슬라가 싸게 만든다고 해도 안 사요. 여러분들 충전 소, 여러분들 그거 만만치 않아요. 급할 때 순식간에 주유소 찾기도 힘든데 충전소 찾아라다 돌아버립니다. 아, 우리는
아파트에 있어. 여러분들 주차 요새 충전소 테슬라 사갖고 그런 거 갖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금 싸움 납니다. 주차 공간이 넓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충전하는 에너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충전소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해갖고 현대차 그룹에서 거버넌스로 키우려고 하는 기업이 뭐예요?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지금 현재 현실과 앞으로 미래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 간극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부동산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5G가 들어갑니다. 아까 오전장에 5G 조종하고 하락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에 5G가 들어가요. 근데 5G는 노가다입니다. 이게 5G가 노가다, 왜 노가다인데 사람이 직접 움직여 갖고요. 가까이서 여러 가지 끊어지지 않게 그러한 탑들을 다 연결시키고 구축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는 이거 설치하지도 못해요. 코로나 이후의 SOC입니다. 그래서 5G는 대충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로 제가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이게 건설, 건자재, 부동산,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들 보면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까지 가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통한 재생의학을 하나의 상품화 시켜갖고 지금 우주항공 같이 해먹으려고 하는 펀드들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이 싱가폴파라고 제가 별명을 짓는데 이런 애들의 미래 설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 집중하자고요. 여기에 네이버가 지금 우리나라는 원격 진료가 안 되니까 일본부터 시작합니다. 라인 통해 갖고요. 일본은 원격 진료 비대면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습니다. 줄기세포도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줄기세포 받으라고 일본 간다? 다 이러한 에너지가 앞으로 차기 정부의 중심 설계고 에너지입니다. 주도주 여기서 다 나와요. 거기에 롯데그룹이 있습니다. 그냥 롯데그룹이 많이 빠졌다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개헌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실현가 글쎄 내각제로 만들어 요거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너지 종목들이 다 뭐예요? 정부 주도하에 건설 경기, 5G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와 정부 정책과 연결될 때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다음 대선 때까지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이미 결정됐다고 봅니다. 한 축은 중국 시진핑 분명히 올 거거든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의 소비주들, 유통소비 그게 다 뒤져보면 농심 나오지, 오리온 나오지, 아까 또 유통, FNF 나오지, 한세실업 나오지, 그 다음에 롯데그룹이 다 먹고 마시고 쓸고 하는 애들이에요. 롯데그룹이. 롯데제과, 롯데치석, 롯데푸드 보시면 다 감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드, 성주골프장, 그 다음에 신격화 회장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대판 싸우고 감옥 갔다 오시고 거의 4, 5년 동안 박살난 그룹입니다. 이제 구조조정이나 거버넌스 해야 돼요. 작년도 주가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거버넌스. 녹십자그룹 거버넌스,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SK그룹 거버넌스, LG그룹 거버넌스. 다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지금 LG하우스도 집중하는 게 구광모, 구본무 요게 5월달에 LG가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본무 고문 이분 LG에 관련된 또 거버넌스와 건자재 이렇게 연결되니까 LG하우스를 KCC 같이 껴드린 겁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큰 그림을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집중 종목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제가 나열한 것 중에 3개에서 5개 집중하세요. 전체 자산의 70%나 100% 해도 좋습니다. 그 나머지 떠드는 거는 트레이딩 하세요. 나머지 떠드는 거는. 그래서 아까 주변에 하면 아예 중심으로 모으시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지금 기관들이나 저 자산운용사나 지금 투자 3월 말까지 다 정리합니다. 저희 같은 그 법인 계통에 근무하는 제 후배들 보면 요새 오파 받느라고 탈진 현상이에요. 하루에 얼마 단가에 200만 주, 300만 주 파는 오파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걔네들은 어떤 때 좋아요? 호재 나오고 개인들, 국민들 막 샀다 달라붙을 때 거기다 엎어버리는 그때 딱 팔아보죠. 건당 억대 연봉 받습니다. 그럼 매도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상반기는 투자 목적을 갖고 있거나 중소형주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오래된 것들 있죠. 파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장 중심 또 자산운용사나 또 알고리즘 기계가 기본으로 편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장줄 중심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거법 설명해 드렸고 중심과 주변 그리고 앞으로의 중심에서는 어떤 섹터가 제가 2021년은 중국 연골고리의 유통소비 시진핑 올 때까지 북경올림픽까지 또 한 축은 4월 5월 선거에 정부 정책 그 스마트 시티가 다 스마트 빅데이터 이런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롯데그룹 이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건설 경기입니다. 5G도 건설이에요. 건설 SOC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을 어마무시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 막 떠들어 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그 중심 종목들 중심으로 제거시키고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10시 반 올라오지 않으면요 아침 6시에 또 자료나 데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전략을 짜 보시죠. 네, 10시 반에 뵙죠.